자, 이제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세종대왕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 세종대왕이 그 아버지인 태종으로부터 거의 그 섭정을 받다가 뭐라고 그러죠? 그 뒤에 앉아 있고 태종은 뒤에 앉아 있고 앞에서 이제 결제하는 것을 쭉 뭐 감시당하다시피 하다가 이젠 네가 할 만하구나. 그래서 이제 내주고 나서 거의 처음 시행한 정책이 문과 책문이란 뭐냐면 정책을 묻다. 그래서 문과에다 정책을 물었는데 이제 어떤 거였냐면은 바로 세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제왕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그 한 대가 내려가 이제 제도를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세종대왕 이그 정치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체계가 있습니다. 그 체계가 있는 것 중에서도 우선 잘 보시면 첫 마디가 뭐냐면은 우리 저 웬만한 괜찮은 정책 보고서들을 보면은 그 정책이 있었던 그 경과 예전에는 이랬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심지어 해외 사례 뭐 국내 사례 이래가면서 그 틀이 똑같아요. 그래서 옛부터 옛날 거에 근거를 두어서 뭐 벚꽃 창신이라든가 원고지신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결코 새로운 것이 하나라에서 뚝 떨어지는 건 없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스림을 잃은 요체가 백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선 게 없다고 하는데 그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이 결국 보니까 백성들로부터 취하는 그걸 어떻게 공평하게 또 그다음에 좀 가능하면 피해가 안 가도록 그 심한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것이냐. 그래서 백성에게 취하는 게 전제와 공부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그 밭에 관한 제도, 그 다음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제도. 근데 그 실제 현재 하고 있는 제도는 이제 과전법이라는 제도를 쓰고는 있지만 그게 현장에서 돌아가는 것은 그 룰이 있다는 거하고 룰이 제대로 적용된다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할마다 조신을 뽑아서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서 손실을 실제로 조사한다. 이게 손실답헌법입니다. 손실답헌법을 써서 그게 맞기를 이제 맞기를 기대를 했는데 사람 보내가지고서 하는 일이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소위 이제 지금도 정경유착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그때도 마찬가지 있는 사람의 그 세금은 낮춰주고 없는 사람 걸 더 높여받는 그런 갑질이 이제 그때도 횡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점점점에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정률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되겠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 어느 정도 소출이 있는 땅이라고 했을 때 그 땅으로부터 뭐 10%면 10%, 그 다음에 5%면 5%의 그 정률제로서 세금을 거두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법을 사용하면서 이른바 좋지 못한 점을 고치려 간다면 방법은 어떻게 하겠는가. 당장 뭐 풍흉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질이 또 다른데 하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되게 천지인의 순서로 일이 내려갑니다. 풍흉의 문제는 하늘의 문제. 그 다음에 땅의 문제는 이제 토질의 문제.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얼마나 체계적인가 하면은 풍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과학적인 방법으로 추구기를 도입하는 거고, 토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주척을 도입하는 그런 아주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세종 9년에 이게 일단 던져놨는데 이 조선조 재정의 특징이 뭐 세출세율이란 개념은 없지만 고려 때 제도 조는 조가 이제 세금이고 용이 이제 용역, 그러니까 서비스죠. 그 부역에 해당하는 군대 갔다 온다거나 아니면 성 쌓는 일을 돕는다거나 그런 용이고 서비스고, 그 다음에 조는 이제 특산물들인데 그래서 조용조라는 게 계속 그래서 경작자가 도주와 같이 수학의 일부를 공전의 국가에, 사전의 경우는 또 전주하게 바치는 것, 이런 것들을 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용은 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노동력을 사역하는 것,
그다음에 그 다음 조는 곡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각 호를 대상으로 부과해서 토산물을 상납하는 것이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추수기의 풍흉을 최소한 요건 좀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 그래서 그 세종대왕이 고민하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공법을 일단 시행하면은 풍년에는 정률제니까 풍년에는 많이 취해도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흉년이 되면은 생산도 없는데 내는 건 똑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황희가 얘기하기를 과전을 옮기면은 경기도가 또 문제가 되니까 그땅 주인도 안 하려고 그럴 거다. 그래서 손해에 따라 이게 수손급손법입니다. 손해에 따라 손해를 보충해 주는 법을 시행해서 이게 그 또 경중고하가 한결같이 위관과 서원손에 달했다면 대단히 공평하지 못하다. 이게 정경유착의 문제를 지적한 건데 일단 공법은 좋습니다 하면서 이제 본떠서 많고 적은 중간을 비교해서 전지 몇 배, 쌀 몇 발의 수량을 미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공법의 취지죠. 그렇지만 농사의 풍흉을 살펴서 3등 정도로 나눠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황희의 문제는 뭐냐면 황희 자신이 엄청난 기득권자고 또 그 기득권자로서 기득권이라는 의미 파주 교화 땅이 뭐 거의 다 그리고 이제 실제 실록을 한번 이렇게 뒤져보시면 황희를 쳤을 때 좋은 기사 못지않게 나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자식들은 아주 개차반들이었고요. 다폼 손실병에 따른 세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 지금 현재 제도에 따르면 이제 10분의 1 세제가 기본입니다. 근데 공법을 새로 도입하는 공법의 경우에는 이게 전분 6등, 영분 9등에 따른 게 20분의 1이 기본입니다. 20분의 1이 기본. 그러니까 이때 다폼 손실법에 비해서 반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 이게 또 한 해 또 지나가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혹시 이 해청이라는 게 뭐냐면 해동청, 그러니까 매입니다. 매. 그러니까 명날에 바칠 그 곡물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한참 하다가 이제 자 마치 이제 생각이 이제 난 듯이 공법 얘기하고도 뭐 아직 아까 황희정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풍흉을 뭐 어떻게 정한다거나 하는 그런 논의만 했지 그걸 정하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토지는 줄어들어서 의식이 넉넉하지 못하니 이게 참 슬픈데 이 법을 세운다면 백성들한테는 이게 세종대왕의 이제 신념입니다. 반드시 세법을 개혁해서 백성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거. 그다음에 나라에서도 일일이 위관을 파견하지 않아도 되니 일이 간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의 제도에 의하면 그 폐단이 막심했는데 한 이 법을 좀 시범 도입이라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얘기하는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를 한번 써보자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또 제안하는 것이 토지 한결, 300마리 생산되는, 300두가 생산되는 땅에서 15마리만, 그러니까 반으로 줄여드는 겁니다. 15마리를 생산하면 어떻게 되고, 10마리를 받아들이면 세금으로 걷어들이면 전체 수입이 얼마나 되는 것을 좀 호주에서 계산해라. 시뮬레이션을 해보라는 겁니다. 아주 대단하시죠? 근데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여기서 신하와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하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아마 거의 결과를 짐작했었던 것 같아요. 신하들보다 오히려 백성들한테 한번 더 포인트를 두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반대하는 논조는 전부 다 백성들을 핑계를 댔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가부를 좀 논의에 올려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세법을 바꾸는 데 대한 국민 투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종 11년이었는데 여기 이제 됩니다. 돼. 그 다음에 여기 되게 돼와 말 제가 사전에 하나 어떤 우연히 찾아서 올려봤습니다. 1년이 또 지났죠? 1년이라고 하면 한 몇 개월 지났습니다. 몇 개월 지나서 세종 12년 드디어 이 시뮬레이션이 끝났어요. 공법에 따라서 한 300, 그러니까 1결에 10말을 걷자. 그러니까 30분의 1 세죠. 300말 나오는 데서 그 10말만 걷자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시뮬레이션 결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나 얘기가 여기 중간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현재 이 소위 그 손실답범법의 이제 문제점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공법에 의해서 300말에서 10말씩을 걷어들이자. 15말보다 15말씩 걷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0말만 걷어오면 된다. 그랬더니 이 세종대왕께서 정부 6조 각 관사 서울의 전함 각 품관, 전함은 전직 관료들입니다. 각도의 감사 수령 및 품관으로부터 여염의 세민에 이르기까지, 세민이 바로 우리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서민이죠. 모두 가부를 물어 아래게 하라. 그래서 이제 국민투표가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간복을 한번 받으세요. 중간복, 여기 이제 그 당시 제가 이게 국민투표라고 하는 근거들이죠. 1406년에, 지금 이게 1430년에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1406년에 조사한 호수가, 이게 뭐 호패차고 뭐 그랬던 것들을 합친 거겠죠. 그래서 18만 호인데, 인구는 37만. 그래서 호당 인구가 한 2.1명. 1432년에도 20만. 20만 호에 69만. 이때는 또 3.4명.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서 아마 이 소위 호패를 찬 그 사람들만이 이제 포함된 것 같고, 그래서 보통 한 500만이 전체 인구가 아니었냐 이런 얘기들을 역사학자들이 하시는 거죠.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요걸 근거로 해서 보면 이게 이 조사가 이제 국민투표였다는 것을 갖다가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뭐 제 업이니만큼 여기 방금 나온 데이터를 도표로 옮겨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쭉 늘어나는 게 좀 뭔가 또 이벤트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보고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면은 일찍이 공법의 편의 여비를 가지고 경상도의 수령 인민들한테 물어보니 좋다는 자가 많고, 왜냐하면 경상도는 땅이 좋거든요. 좋지 않다는 자가 적었는데 윗부분, 그러니까 척박한 지역들에서는 이 함길 평안, 평해 강원도에서는 모두 불가하다더라고요. 바로 예상했던 대로 나온 거죠. 다만 이게 이제 정률제로 하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생기는데, 세종대왕은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소출이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넓은 면적에서 고 300만 정도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종대왕의 생각에서는 이 지역에서조차도 백성들이 많이 찬성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 얘기 듣고서 이제 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는 제 상상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좋지 않다면 이를 행할 수 없다. 그러나 농작물에 잘 되고 못된 것을 답사 고음할 때 각기 제 주장을 고집해서 공정성을 잃은 것이 잘못 많았고, 또 간사한 아전들이 잔꾀를 써서 부유한 자를 편리하고 부유한 자를 편리하게 하지 뭐 비난한 자를 편리하는 적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손실답범법의 폐해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 각도의 보고가 모두 최종 보고가 다 올라오면은 그 편의 여부, 그 다음에 답사에서 이제 폐해를 구제하는 등의 일들을 좀 논의해보자. 세종실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논의해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8월 달이 되면 최종 보고가 올라옵니다. 근데 그 전에, 자, 여기 8월 달에, 이 페이지가 8월 10일 이게 몇 번째 보고였던지, A4 용지로 치면 한 10장 정도 됩니다. 시작이 이렇게 돼요. 호조에서 중유의 공법에 대한 과부 의논을 갖춰하래기를. 그러니까 집계만 낸 게 아니라 집계하는 가운데 각 소위 양반쯤 되는 입 달린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한 것까지 다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과 산품위와 현직에 있는 259명, 그 다음에 전직 443명은 찬성을 했는데, 이 관찰사 신계 도사 뭐 어쩌고저쩌고 수령 요 중간에가 10쪽이란 얘기예요. 10쪽.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의논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맨 끝에 페이지가 이거예요. 수령 여기 전남입니다. 전남에 전라. 수령 12명 품관 초민 등 모두는 257명 불가. 요 앞에가 이 전라도는 거의 100% 찬성입니다. 257명만 불과하다고 한 거죠. 그래서 총계
집계에 보면 가하다는 자가 98,657명, 불가하다는 자는 74,149명으로 57% 대 43%입니다. 그런데 황희등의 의논에 따르라. 왜 과반인데 요즘 우리 생각으로 과반이면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국민투표라고 제가 그랬죠. 국민투표는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세종대왕께서도 어떻게 우연인지 뒷부분에 이제 나오지만 3분의 2는 찬성을 해야 이걸 진행하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일단 수면으로 들어갑니다. 이 안은, 이 공법에 대한 논의는 자료를 조금 더 보죠. 뭐냐면은 10장의 한 일부분입니다. 상중하 3등으로 전지 등급. 아까 풍에 대한 풍흉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토질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제한이. 이런 식으로 그 가부뿐만 아니라 자기가 왜 찬성하는지, 자기가 왜 반대하는지, 또는 조건부 반대하고 조건부 찬성하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채운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게 적어도 왕조 시대인데 세종대왕이 제안하는 이걸 갖다 이 신복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중신들의 관점 한번 보시죠. 의정부 좌의정 항의, 의정 맹사성, 찬성 허조, 참찬 오승 이맹균 등은 아래의 길을 경전에 이르기를 전지를 다스린 데는 조법보다 좋은 것이 없고 공법보다 나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이 옛 글을 인용하면서 도입해서는 안 된다.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뭐 이게 수손급선법, 지금 현재 그 제도가 즉 고금을 참석한 만대에서 시행할 만한 좋은 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 논리를 세우죠. 그 다음 뭐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판원성부사 서선, 부윤, 고약해는 진짜 계속 성질이 고약한 성격을 많이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은 이 얼마나 토질이 좋은 데하고 나쁜 데하고가 소출의 차이가 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거기다가 현재 측량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손가락,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게 식진가? 그 두 번째 손가락으로 10번을 재서 제일 좋은 자로 쓰고, 제일 좋은 논에 자로 쓰고, 그다음에 그 둘째 손가락하고 셋째 손가락 각각 5번씩을 재서 중전척으로 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 그러니까 가운데 손가락입니다. 가운데 손가락으로 10번을 재서 이것을 제일 낮은 수준의 밭을 재는 자로서 손가락이 다 같아야 말이죠. 그래서 이 자를 써서 6척을 1보, 둘레 3보 3촌을 1부, 25보를 결로 쳐서 계산한다. 그래서 이렇게 25보가 되면 그게 아마 300말 정도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통계도 잠시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이 뒷부분에, 그래서 이제 집계 유사는 뭐냐면은 개성에 남아있던 고려 유민들로서 개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좋다고 그러고 1123명이, 그 다음에 그 중에 매우 극히 일부가 불가하다고 그랬다. 그 다음에 경기도의 수령 29명, 풍관촌민 등 17,076명은 모두 가하다고 하고, 5명, 수령 5명, 합계 230명은 모두. 그러니까 문제는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게 경기도는 다 찬성하는데 평안도는 어떤가 하면은 1,320명은 가하다고 그러는데 반대가 수령 35명, 풍관촌민들 2만. 비교가 안 되죠. 모두 불가하다. 황희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충청도는 이 찬성이 비율이 좀 높아요. 근데 여기 좀 독특한 게 관료들하고 이제 또 반대. 강원도는 또 모두 다 반대. 그래서 한길도도 매우 한 75명만 이제 좋다고 그러니까요. 나머지 7,300명이 모두 싫다. 경상도에서는 또 모두 가하다. 이런 식입니다. 전라도에서는 수령 42명, 풍관촌민도 29,500명, 아까 200몇 명이 이제 반대한 거죠. 이 정도로 극명하게 찬반이 갈려 있었습니다. 그걸 이 표에다 요약을 해 놓은 거죠. 이 표를 이제 한번 보시면, 먼저 대신 관찰사, 도사 등은, 자, 보다시피 대신들은 10%밖에 찬성이 없어요. 90%가 반대입니다. 소위 왕을 모시는 제일 윗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황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삼품 이하의 경우는 좀 재밌습니다. 현직은 좀 반대가 높은데
4대 6 정도로. 전직들은 80% 정도가 오히려 찬성을 하고 있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그 다음 요걸 갖다가 이제 표로 한번 요약을 한 건데, 여기까지 우선 여기까지가 이제 나왔던 거고, 뒤에 이제 수령과 풍관 촌민만 따로 또 띄운 건 이건 둘 다 6대4 정도가 됩니다. 6대4 정도. 이걸 이제 한번 그래픽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통계 과목이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런 바 플랫, 막대 그래프가 굉장히 유용하다는 걸 금방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서울에서 서울이라고 표현된 이제 대신과 관료들에 대한 한꺼번에 대신들의 규모가 얼마이고 산품위와 현직들의 규모가 얼마며 산품위와 전직은 얼마인지 규모도 비교하고, 또 각 계급별로는 대신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가 찬성, 어느 정도가 반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산품위와 현직 중에서는 어느 정도가 찬성하고 어느 정도가 반대를 했는지, 또 거꾸로 또 마지막으로 산품위와 전직 중에서는 어느 정도가 찬성하고 어느 정도가 반대했는지, 아까 요게 이제 8대2 정도 되는 걸 그림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막대 그래프 바 플러스의 이제 좋은 점이고, 그 다음 지방 관료들의 찬반에 대해서만 일단 한번 요약을 해보면, 경기, 충청은 이제 요거보다 약간 찬성이 높습니다. 경상 전라의 이쪽이 관료들의 경우는 찬성이 높았고, 평안, 그리고 어디죠? 강원, 함길 이쪽이 반대가 높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어디냐면, 자, 백성들이에요. 유사 아까 보셨지만 94%대 6%, 그 다음에 경기도 98.6%대 1.4%, 평안도 4.5%대 95.5%, 황해도 22.3%대 77.7%, 충청도 33.3%대 66.7%. 그리고 여기 찬성이고 저쪽이 반대입니다. 근데 강원도는 12%대 88%, 함길도는 1%대 99%, 경상도는 찬성이 98.9%, 반대 1.2%, 전라도는 99.1% 찬성에 0.9%가 반대. 해서 집계를 내보면 총 98,657명이 찬성하고 74,149명이 반대를 해서 57.1%대 42.9%로 과반은 넘습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풍관 촌민들의 지역별 찬반을 보면은 이 반대 또는 찬성 그 비율은 거의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도 인구가 전라도보다 많은 거, 이거 경상도, 이거 경상북도까지 포함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랬을 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소위 원도표, 파이 차트라고 합니다. 파이 차트로 요약했을 때 관료들 부분하고 풍관 촌민만 한번 요약해 본 겁니다. 풍관 촌민의 그 찬성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이걸로 이제 눈치를 채실 수 있고, 다 전체를 집계해 보면 뒤로 잠깐 빠져나가군요. 잠깐 집계해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요약이 됩니다. 근데 파이 차트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크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막대 그래프는 굉장히 저희가 권장을 하지만, 이 그래프는 보통 우리가 모자이크 플랫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상대적인 비율을 금방 알 수 있고, 그래서 아까는 이제 막대 높이로 파악했던 겁니다. 그 대신에 또 이 상대적인 비율, 그래서 찬반의 비율을 각 계급별로도 또 한꺼번에 살필 수 있는, 박스 안에 그냥 한꺼번에 살필 수 있어서 모자이크 플랫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방 관료들의 찬반에 대해서도 모자이크 플랫을 그려보았고, 이보다 더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이 풍관 촌민들입니다. 이걸 보고서 혹시 제가 그냥 짐작한데, 혹시 세종대왕께서 백성들하고 직접 소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건 아닐까. 그래서 이게 마지막 시기가 되면 사실 그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시기하고 거의 일치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 백성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느껴서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풍관 촌민들, 특히 이제 글을 모르는 이 사람들한테 누가 이러이러한 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가부를 묻고 있으니, 근데 그 이러이러한 것을 어떻게 전달했을까,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이 큰 비극 속에서 아까 보셨던 그 수령들, 소위 관료들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고 자기의 생각을 특히 지방 수령들이 왜냐면 이 그림과 바로 옆에 봤던 그림이 거의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뭐냐면은 지방 관료들의 이 찬반이라는 내용이 그대로 이 백성들한테 전달이 된 게 아닌가. 좀 더 이제 그 효과를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알려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어 한 게 아닐까. 여기서 좀 재미있는 지역이 하나가 어디냐면 충청도입니다. 뭐냐면 보시다시피 수령들의 찬반은 6대4 정도 되는데 백성들은 3대7로 반대가 오히려 높거든요. 재미있는 동네인데 그것도 역시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 대신 수령 풍관촌민의 이걸 갖다가 막대 그래프로 그려본 겁니다. 막대 그래프로 이것도 이제 비율을 중심으로 이제 본 건데 이랬을 때 수령들이 찬성 비율이 높고 그다음 충관 촌민들의 경우는 반대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이 지역만 그래요. 다른 지역들은 다 수령들의 찬반이 그대로 풍관 촌민들의 찬반으로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충청도 이걸 갖다 숫자를 모자이 플러스로 그리면 워낙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앞에 두 개는 거의 보이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그 설명을 좀 마치고 다음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를 또 간단히 설명하는 것은 조금 이따 시작하겠습니다.